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원더 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더 휠 말고 대관람차라고 하면 그 느낌이 좀 더 와닿으실까요? 이렇게 화려한 놀이동산을 배경으로 매일매일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우리의 주인공 진이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꼭대기로 올려놓으면 다시금 굴러떨어지고 마는 이 바위를 평생 옮겨야 하는 형벌을 받는 시제프스 같은데요. 영화의 마지막엔 이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지니는 배우였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몽상가로 현재는 생계를 위해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는 여성으로 그녀는 자신과 공감대라곤 하나 없이 사는 두 번째 남편과 애정 결핍 때문인지 병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죠.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친딸인 캐롤리나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원더휠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난 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노라는 다짐과 함께 새 출발에 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갱스터와 위험한 사랑에 빠졌던 캐롤리나는 땡전 한 푼 없이 킬러들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고요. 그녀의 아버지 험피는 이미 한번 고꾸라졌던 딸을 비상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한 번의 실수로 술주정뱅이 남편의 쉴 새 없는 서빙일이 기다리고 있는 코니 아일랜드에 불시착해버린 진이 역시 젊은 애인을 통해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와 이국적 풍경으로 가득한 제2의 삶에 당도하고 싶어합니다. 그녀의 아들 리치는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꿈꾸며 자신의 방화벽을 해결하고자 상담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죠. 마지막으로 미키는 작품 안에서는 바람둥이로 또 작품 밖에선 설계자로 군림하며 그들 모두를 예정된 비극으로 이끌어갑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나를 꿈꾸는 몽상가들입니다. 지니와 캐롤리나, 그녀들은 구조요원인 미키가 표류한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믿지만 미키가 그들에게 내민 것은 정작 구원의 손길이 아닌 책이라는 환상일 뿐이었죠. 책 역시 읽을 땐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덮고 나면 결국 제자리이니까요. 영화 속 해상 구조요원인 미키가 누구를 구하는 장면이 정작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건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 속 여주인공들은 사랑에 빠짐으로써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였고 그녀 모두 자신의 현재 삶에 불만족스러워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거나 탈출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남자, 즉 백마탄 왕자님이 자신을 데려가 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뿐이죠. 영화의 무대는 코니 아일랜드의 놀이공원인데요. 우리는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 디즈니랜드를 가지만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 각자의 현실로 되돌아와야만 하죠. 이처럼 주인공들은 영화의 제목이자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람차나 범피가 조종하는 회전목마처럼 환상에 몸을 싣고 잠시 떠오르지만 이내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죠. 돌고 도는 대관람차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감정적 동요가 넘치지만 결국에는 무미건조한 삶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한번 결정된 선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약이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어떤 선택을 하던 결과는 모두 비극으로 갔습니다. 지니가 바람을 피지 않고 안주했더라면 여전히 과거를 회상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영화처럼 바람을 폈어도 잠시간의 행복을 맛보았을 뿐이었죠. 영화 속에 나오는 회전목마와 대관람차, 이 두 놀이기구가 모두 반복해서 돌아간다라는 사실은 비극의 쳇바퀴와도 같은 그들의 운명을 탁월하게 예고합니다. 지니는 외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지만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캐롤리나 역시 스릴보단 평화를 택하겠노라면서도 재미없는 군인보단 번지르르한 말을 내뱉는 몽상가와 사랑에 빠지죠.
범피 또한 지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술만 마시면 다시 그녀를 위협하고 지니로부터 붉은 머리칼과 함께 불타는 욕망을 이어받은 아들 리치 역시 불장난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원더힐은 무대가 바뀐다 해도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우디 앨런식의 우화인 것입니다. 캐롤리나는 평생 종업원으로 살 애가 아니야. 그럼 난 매일 웨이트리스를 연기하고 있어. 라는 남편 험피와 지니의 대화를 듣고 저는 여성의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린 딸은 무한한 가능성이자 사회의 여성상에 부합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종업원은 어울리지 않지만 늙은 아내는 더 이상 여성이 아니기에 종업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그리워하는 배우에 대한 그리움도 무시하죠. 또 남편보단 상대적으로 대화가 잘 통하고 자신의 열정을 지지해 주었던 내연남인 미키 역시도 그녀가 여성이라서 접근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영감을 얻고 작가라는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녀를 이용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니는 미래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수습하기에 급급하고 미래는 떠올리기조차 두려워하죠.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 속에 사는 지니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한들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괴로워하게 될 뿐이니까요. 80대의 노장, 우디 앨런이 바라본 인생에 대한 시선은 씁쓸하고 허무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꿈을 희망하며 벌였던 모든 일들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렇게나 탈출하고 싶었던 지겹고 힘든 일상은 다시 반복되죠. 감독이 만든 영화 속 세상에서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고통스러운 삶과 소통 부재의 고독은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마치 부조리 연극 속의 세계처럼 말이죠. 이 삶에 대한 씁쓸한 시선이 부조리 연극과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원더휠의 세계관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 부조리 연극은 영화 속 배경과 같은 1950년대에 유행했던 초현실주의 연극으로 인간이 처한 상황은 부조리하며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 그들의 실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비관적 실존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부조리한 상황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런 주제적 측면에서 볼 때 원더휠은 부조리 연극과 또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해 진정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첫 남편을 잃어버린 지니는 후회했던 그 시간이 무색하게 또다시 미키와 불륜에 빠지는 실수를 반복하고 딸에 대한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던 험티는 돌아온 딸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걸어보지만 또다시 좌절할 뿐이었죠. 전쟁처럼 스릴 있는 삶을 즐기는 미키는 유부녀 지니와 불륜의 사랑을 하면서도 또다시 위험한 캐롤리나에 빠져들어 스스로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드라마틱한 사랑을 꿈꾸는 캐롤리나 또한 새로운 사랑으로의 도피를 시도해보지만 원래의 위험한 현실로 또다시 끌려가고 말죠. 부조리 연극의 주제처럼 원더휠 속 등장인물들의 욕망 패턴은 그대로 반복되고 그들의 삶은 고통과 또 불안이 혼재한 부조리함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키가 지니에게 선물한 유진 오닐의 희곡들처럼 그들의 인생은 삶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며 크고 작은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결국 캐롤리나는 소리 없이 이들 관계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혼란을 겪고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추론만 가득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미키에게 사실을 들은 충격에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실은 자신의 의지로 전 남편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추론대로 복수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결론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아들 리치가 수행하는 불장난은 무미건조하고 창백한 색으로 가득한 이 현실에
예술적 열정을 의미하는 오렌지색과 붉은색을 부여합니다. 그 자그마한 불씨를 통해 창백하게만 보이던 이 현실은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죠. 리치는 현실 속에서는 문제아이지만 비극 속에서만큼은 주체적인 인물입니다. 인생이라는 비극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해진 관습 또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이를 과감하게 깨부수고 자신의 의견을 또 존재를 피력하는 것이라는 걸 리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배를 저어간다. 끊임없는 물살에 밀려 과거로 되돌아가면서도. 이는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지프스의 바위돌을 연상케 하는데요. 중요한 건 계속 전진하면서 어떻게든 계속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를 젓는 것조차 멈추게 된다면 성난 파도에 부딪혀 침몰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처럼 선택을 후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또 받아들임으로써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럼으로써 반복되는 지겨운 하루가 아닌 새로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